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곽종근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제 재판 지난주에 이어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인마 핵심은요. 우선 두 가지예요. 우선 하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그 당시 헌재에서 말이죠. 예. 헌재에서 곽종근이가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했다가 또 제3자한테 들었다고 했다가 또 기억이 정확치 않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뭐냐? 끝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국회에서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윤 대통령이 아니 김영민 장관한테 지시도 못 받았어? 실탄 당전하지 말라는 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게 큰 논란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저는 이제 곽종근 관련 뉴스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나돌아다니는 뉴스를 제가 이제 엄선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보니까 말이죠. 지금 피터 김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딱 보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여권에서 내란 공작의 성공이구나. 내란 공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게 곽종근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 당시에도 여러 차례 이 곽종근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거 곽종근이 어떤 뭔가 공작이 들어간 거 아니야? 사탕 발려먹는 거 아니야? 예, 말을 바꾸는 게 이거 말 오염됐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당시 펄룻됐다, 오염됐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내란한 게 아니라 여권의 내란 공작에 의해서 곽종근이가 말을 만들어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피터 김의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 커밍스, 이 평론가 진 커밍스가 SNS에 글을 하루에도 몇 번씩 굉장히 열성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미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준 선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금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훈장을 줬잖아요. 무궁화 대훈장, 금관.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받은 선물은 야구 방맹이에요. 야구 배트.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대단한 선수도 아니고 최근에 프로로 데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 데뷔한 이후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하는데 이게 이재명한테 받은 선물과 비교해 볼 때 왜 이게 금관 모형이잖아요. 신라의 금관 모형 최고 좋은 거. 금반에도 거의 200돈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2억 원이 들어가고 이 정도는 되는데 우리 장인이 22일간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어요. 격이 맞지 않다. 예. 그렇죠. 왕이 쓰는 금관하고 선수들 스포츠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치는 이 야구 방맹이하고 야구 배트하고는 죄송합니다. 격이 맞지 않죠. 격이 맞지 않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들어서 로 앤 오더, 법이잖아요. 법, 질서, 오더, 명령 이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못 참는다. 야구방망이 뭐요? 옛날에 야구방망이 아주 유명한 선수가 누구를 때렸나 안 때렸나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뭔가를 때리는 거잖아요. 예. 물론 야구할 때 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야구 배트로 한번 때려갖고 홈런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지만 타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야구 방맹이 나오면 안 좋은 의미다 이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인들 간에 이렇게 싸움할 때 쓰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용어라는 이 야구 배트가 때린다 이거예요. 때린다. 뭐와 때려? 부패 세력, 부정의 세력. 예. 이런 세력한테 때리는 의미로 야구 방망이가 트럼프의 입버릇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경고의 의미,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문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두 분의 글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총이 어제 열렸는데요. 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바로 재판 중지법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하고 김병기는 그동안에 몇 차례 대놓고 싸운 적이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재판중지법을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누구죠? 이 정청래를 지금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의총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는 이제 최고위 정청래, 그리고 원내 지도부는 김병기가 이끄는 원내 국회군요. 예, 이게 충돌이다. 어제 또 충돌이 났다. 그래서 김병기 대 정청래, 당 지도부 대 원내 지도부 간의 충돌. 그 다음에는 이제 당 온건파 대 당 강경파 간의 충돌.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용산 대 당과의 충돌. 그래서 어제 성토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토가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요. 저는 이제 이 사설이라든가 칼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 이제 우파 유튜버들 가운데서 이 사설과 칼럼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설과 칼럼, 저도 뭐 과거에 조중동에 한 5, 60여 편, 거의 뭐 매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중동하고 이제 문화일보 이런 데 보수 매체 썼는데 칼럼에는요, 정보가 많이 집중이 돼요. 정보가. 그래서 제가 칼럼과 사설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뉴스들이 큰 섬을 이루니까, 큰 숲을 이루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숲을 쳐다보는 것,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아주 딱 멋진 사설을 하나 싣고 있어요. 이재명한테 재판중지법, 즉 재판만 이재명 요 재판중지법 요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심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모든 재판을 중지법 만들지 말라.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중지법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른 방탄법. 지금 이 방탄법이 엄청 많잖아요. 재판중지법 말고서도. 예. 방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 왜곡죄 같은 거, 그리고 사심죄 같은 거, 그리고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게 일종의 다 사법개혁으로 포장된 방탄법이 되는 겁니다. 요 방탄법을 전부 다 싹 다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오래간만에 시원한 이런 그 사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피터 김이 올린 글을 말이죠.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자, 윤 대통령 법정신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냐? 내란이 아니고 내란 공작이었다. 예, 내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출석해서 핵심 증인인 곽정근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서 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박정근을 회유해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 핵심에 누가 있냐? 5명 있다는 겁니다. 김병주, 박선은, 우승찬. 예. 그 다음에 곽정근 당연하죠. 4명이잖아요. 여기에 박범계. 이 5명이 지금 배후 세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요 5명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피터 김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터 김 내용이 말이죠. 상당히 좀 긴데 요거를 말이죠.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는데 곽종근의 증언이 통화기록에 의해 정면으로 뒤집힌 것이다. 홍진호, 윤갑근, 배이철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역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쌓아올린 내란 서사가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예. 지금 이제 이 통화 녹취록을 통화 내역을 보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증언했다는 것은 우리 레거시 미디어는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박정은은 지금까지 무엇을 주장해 왔느냐.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먼저 공수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부하들에게 실탄 장착과 의원 연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것이 이달하는 핵심 증거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완전히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곽정근과 먼저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일공수 여단장과 통화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박종훈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란 주체가 곽정근 자신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공수여단장을 통해 명령했다는 시나리오는 통화 순서상 성립할 수 없다.
박정근이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은 얘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김영현 장관의 증언이다. 김영현 장관은 분명히 실탄을 장착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곽정근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실탄 장착을 지시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주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곽정근에게 김영현 장관이 실탄 장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추궁했을 때 곽정근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린 것인가? 곽정근이다. 특검의 조사 내용도 모순투성이다. 특검의 김영현 장관이 곽정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런 통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곽정근은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한다. 윤 대통령이 시켰다. 일공수여단장을 통해 시켰다. 김영현 장관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실제 통화 기록과 증거들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다 인용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곽정근의 과거 행적이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정근은 국회에 제출할 계엄 당일 군인들과의 대화 기록 중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 무엇이 찔렸길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인가? 자신이 그날 한 발언 중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박정근이가 말이죠. 대화 기록 일부를 삭제해달라 중앙일보한테. 박정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정영식 재판관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진짜로 끌어내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곽정근은 그 육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통화를 한 것을 제3자가 봤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 기억도 희미하면서 제3자의 말만 믿고 증언하는 것이다. 녹취록도 문제다. 네, 녹취록도 문제다. 곽정근은 유포된 녹취록에서 내란으로 엮겠다는데 어떡하냐 하며 한숨을 쉬었다. 네, 녹취록도 문제네요. 통화 내역, 녹취록, 그 다음에 삭제 기록. 자신이 대형사고를 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병주, 박선, 부승찬 같은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증언 코칭을 받았다. 인원을 의원으로 고쳐주고 국회에서 어떻게 말할지 멘토링을 받았다. 그런데 곽정근은 계속해서 막히자 더 무리수를 둔다. 어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동훈을 데려와서 사살하고 말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변호인이 그날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홍장원도 약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듯이 박정근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10잔에서 20잔 마신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 것도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곽정근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통화기록, 김영현 장관의 증언, 증거인멸 시도, 기억의 모함, 민주당 측 인사들과의 접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발언 등 모든 것이 박정근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박정근이 사주를 받았건 말귀를 못 알아듣건 흥분해서 급발진했건 그중 하나다. 그리고 사태가 커지자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12.3 계엄 내란 프레임의 실체다.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박정근,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박범계 5명에 대한 특검 말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거래가 있었으며 왜 증언이 바뀌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해.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 서사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법정은 이제 진실을 향해 나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주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진 커밍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진 커밍스 글도 굉장히 깁니다. 제목이요, 트럼프가 이재명에 준 야구 방망이 경고의 상징이다. 자, 그래서요, 트럼프가 야구 방망이는 주는 야구 방망이는 단순한 친선용 스포츠 기념품이 아니다. 지금 트럼프는 연설과 SNS에서 will bring the bat, 즉 crime, 즉 범죄의 방망이를 휘둘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 말은 범죄 세력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응징과 징벌의 상징이다. 결코 야구 방망이 선고한다는 것은 우정의 표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워싱턴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로부터 야구 방망이를 받았다는 것은 곧 전쟁 선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력의 제스처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방망이를 휘둘 것이다 라고 하는 트럼프 특유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는 정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응징하겠다. 약속을 어기면 박살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의 도구다.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와 부패 세력에 대한 응징을 선언할 때마다 박살내겠다는 표현을 자주 썼고 그때마다 방망이를 휘둘렀다는 비유를 많이 썼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폭력 시위, 과거의 폭력 시위의 이 한 말들, 로우 앤 오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쭉 하면서 말이죠. 이재명에게 전달된 트럼프식 경고라 이거죠. 이런 상징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 야구 방망이 선물은 단순한 친선 제스처가 아니고 그것은 법과 정의를 지키라 그리고 거짓과 부패를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트럼프식 경고다. 더욱 이재명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에 식사 메뉴판에 서명 안 해준 것은 당시 트럼프가 그에게 공식 문서가 아닌 식사 메뉴판에 서명만 해준 것은 외교적 관례상 정상적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트럼프가 이재명에 준 야구 방망이는 유명 선수의 기념 배트가 아니었다. 그 방망이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무명 신인 로이 크루스가 서명한 배트였다. 그는 리그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인 선수다. 그래서 이 사실은 결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동등한 외교 파트너로 보지 않으며 한국의 대통령으로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상징적으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제거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고 현재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부패를 감추한다면 트럼프는 정의 방망이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 시키는 계획을 두고 불가능한 일이다. 임기 안에 실현될 리 없다. 핵 잠수함 스윙 같은 허황된 일이라며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뭐냐? 그들이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트럼프의 전략과 발언, 관세 압박 자체가 이미 이재명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재명을 끌어내릴 자금은 그가 당선된 순간부터 조용히 가동되고 있다. 친미성향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진짜 전략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판을 뒤집는 것이다. 상대가 눈치채기도 전에 들어가고 다들 방심할 때 한 수를 던지는 게 전략이다. 트럼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늘 예측 밖에서 움직이다. 트럼프는요. 겉으로는 허술하고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를 계산해두고 한 발 앞서 나간다. 트럼프는 늘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판을 짜고 이미 공개됐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공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머지않은 시점에 내부 세력에 의해 그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실제 행동은 한국 내부의 세력과 국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 일관되게 강경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재명 정권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믿는다면 그건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공산주의와 관련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글을 이것도 좀 장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민주당 내부 분열 관계는 다음 방송에 이어지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